하루에도 몇 번씩 돈 걱정이 고개를 듭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혼자 끙끙 앓다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돈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외롭더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했던 일들이 요즘은 점점 이제 그만 놓아버릴까로 바뀌고 있더군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오래 두면 삶 전체가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경제 습관, 나만의 속도로 만들어가 보자. 오늘은 그런 저의 경험과 주변 이야기들을 담아 노년의 경제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방법 6가지를 차분히 나눠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의 불씨가 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따뜻한 콘텐츠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1. 소득이 없더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노년에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작게라도 계속 들어오는 흐름이 있어야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매달 소액이라도 현금이 들어올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건 집안에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해 중고마켓에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책, 가방, 주방도구, 심지어 잘 접히는 쇼핑카트까지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다시 생활비에 보태니 이상하게 마음도 조금은 덜 초조해졌습니다. 내가 쓸모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감각. 그게 돈보다 더 귀한 가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2. 통장 숫자보다 사용처를 먼저 바꿔야 합니다. TV를 틀고 있다 보면 쇼핑 채널에서 귀가 솔깃해지는 말이 들려옵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50% 할인 단 하루만. 예전 같으면 망설이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이젠 이걸 산다고 내 삶이 진짜 바뀔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한 달만, 정말 한 달만 내가 쓴 모든 돈의 사용처를 적어보자. 그렇게 다이어리를 열었을 때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죠. 필요하지도 않은 지출이 꽤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이 허전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쓰던 소비를 하나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삶에 꼭 필요한 것,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에 조금 더 쓰자고 마음먹었죠. 예를 들면 건강검진 예약이나 작은 공부 모임 회비 같은 것들이요.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도록 안내하는 습관. 그게 노년에 정말 필요한 훈련이었습니다. 3. 연금 말고도 작은 소득의 씨앗은 있다. 연금이 한 달에 얼마 들어오는지 매번 체크하면서도 마음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소득이 생길 방법은 없을까?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중장년 유튜브 기초강좌라는 수업을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막상 수업을 듣고 나니 영상 제작 말고도 사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소소한 경험을 나누며 수익을 얻는 방법이 꽤 많더군요. 제 친구는 자신이 키우는 다육식물을 정리해서 소량 판매하면서 한 달에 1,015만 원의 소득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도 안정되고 작은 수입도 생기니 지금은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더군요. 우리의 경험과 취미는 생각보다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연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 이젠 체감할 수 있습니다. 4. 자식의 도움을 받더라도 기준은 내가 세운다. 요즘 들어 부쩍 생활비 좀 보내줄까? 엄마, 이제 돈 걱정하지 말고 말만 해. 이런 말을 자식들에게 듣습니다. 고맙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괜히 미안하고 작아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혼자 이런 기준을 세워봤습니다. 자식의 도움이 들어올 수는 있어도 그 도움으로 내 생활 방식까지 흔들리진 않겠다. 예를 들어 딸이 용돈을 준다면 그걸로 월세나 병원비처럼 고정 지출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소소한 선물을 하는 데만 쓰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돈의 흐름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이 되어 가더군요. 도움은 받을 수 있어도 삶의 중심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진짜 재테크가 시작됩니다. 5. 아는 만큼 덜 무섭다는 말, 돈에도 통합니다. 뉴스에서 금리 코픽스, 기준금리 인상 같은 말이 나올 때 예전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내 돈이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그거 하나만 알아도 이자 차이가 수만 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로 시니어를 위한 경제 뉴스 요약 같은 영상을 하루 10분씩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렵고 머리 아팠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내 통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할 수 있게 되더군요. 그게 신기하게도 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여줬습니다. 정보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도 경제 뉴스를 멀리하고 계시다면 어르신 전용 뉴스 요약 채널부터 구독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 5분 분명 달라집니다. 6. 마지막으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의 리듬. 경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만 숫자나 통장 잔고에 시선이 갑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삶의 리듬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보내고 밥도 대충 때우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날들. 그때 제가 했던 첫 번째 변화는 하루 일정을 돈이 아닌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오전엔 시장, 오후엔 걷기, 저녁엔 라디오 듣기. 이렇게요.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줄고 돈에 대한 불안도 덜해졌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주더군요. 돈이 곧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잘 다루려면 먼저 나의 시간을 잘 다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느낍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서서히 내려놓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어떻게 다시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노후의 경제는 포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군요. 우리는 누구나 한때는 가족의 가장이었고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선배였고 어딘가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 내 안에 살아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 습관을 다시 세워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이건 내가 선택한 삶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노후는 자립의 품격을 되찾습니다. 지금 당장은 작고 느릴 수 있지만 하루 10분, 한 달 몇만 원, 작은 실천 하나가 나를 다시 중심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돈 때문에 작아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게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크나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겪고 있는 지인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불안을 덜어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노후를 응원합니다.